암가서 이길 수 있었던 최강의 무기. 과거 인간은 수백 종의 동식물을 섭취했지만 현재는 식량의 약 90%를 15종의 식물과 8종의 동물에 의존하고 있다. 영양의 불균형은 결핍으로 이어지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간에게 평균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상이한 개체이며 동일한 인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영양의 권장 섭취 량은 평균적인 개체를 토대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체별로 엄정한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표준이 적용된다면 결핍 또는 과잉의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과잉은 인간의 항상성에 의한 해독과 배설로 처리할 수 있지만 결핍은 질병의 단초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우리를 영양학의 세계적인 석학, 유타 주립대학의 행동생태학과 브래드 프레벤자 명예교수의 저서 영양의 비밀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700종에 달하는 이 책은 영양학의 바이블로 일관한다. 프레벤자 교수는 다양한 관련 연구, 유전자 변이, 후성 유전체, 장내 미생물, 개인적인 환경과 통제할 수 없는 우연적인 측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간은 하나의 주체와 개체로서 다름을 이야기한다. 개체는 형태와 기능이 매우 독특한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한다. 사람마다 코와 입과 귀가 다르듯이 위장의 크기, 형태, 그리고 윤곽도 모두 다르고 기능하는 방식도 다르다. 특별한 위장 질환이 없는 5,000명의 비실험자를 연구한 결과 그들이 소화액에 포함된 펩신과 염산이 1,000배까지 차이가 났다. 1,000배. 식욕과 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호르몬도 아주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칼슘의 필요량은 하루에 222mg에서 1018mg까지 차이가 났다. 일체의 생태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류와 개수도 기능도 사람마다 다르다. 카페인이 든 커피를 마신다고 모두 잠이 안 오는 것이 또 아니고 술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위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처럼 중독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개인에 따라서 필요한 약물의 양이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추정하고 있고 또 몸이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배분하는 방식이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기술한다. 예컨대 나트륨은 45개 학술단체가 50년에 걸쳐 내놓은 연구 결과가 모두 다르다. 이런 인간의 나트륨 섭취량을 제어하는 것은 생리학이지 대중보건 정책으로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량화된 정보가 아니라 무한 정보가 축적되어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알고리즘으로 딥러닝하여서 무의 법칙처럼 인공지능으로 증폭되듯이 이와 같은 작용이 무모한 가설처럼 내 몸 안에도 벌어지고 있음을 나는 매일 느낀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에 이 제품을 안에 들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과학적으로 추출되어서 배합되고 흡수에 최적화된 성분을 밤낮없이 몸 안에 넣었다. 아내가 너무 많다고 걱정할 때 나는 근거를 들이밀며 너무 저금을 역설하고 고집이 센 남편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제품이 내가 암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최첨단 무기였다. 암은 한두 번의 전투로 이길 수만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나는 승기를 잡았고 이길 방법을 알았으며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 암은 생과 사의 경계를 지워버렸다. 저녁에 쓰러져서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전투병의 위험한 삶이었지만 끊임없이 넉넉하게 보급되어서 몸을 살리는 이 성분 하나하나가 날마다 축적되고 수많은 파이터 케미컬의 빅데이터가 몸 안에서 만들어졌다. 다양한 성분이 신체의 기관에서 소모되면서 나타나는 효능과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양이 필요량으로 기억되고 몸의 활동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부족량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되어서 100조 개 세포의 최적의 성분을 공급해야 할 시점을 예측한다. 심층으로 학습된 딥러닝이 몸 안에 흡수되는 각각의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세포에 공급해서 세포를 갱생시켜 가장 강력한 항상성을 만든다.
항상성은 이 제품의 성분을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분석해서 최적의 영양을 세포에 공급하도록 명령한다. 몸을 살려서 진령의 차례를 흘러가지 않고 지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딥러닝을 통해 더욱 강력해진 항상성은 세포 기능을 방해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병원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더욱 위력적인 면역세포를 만들어서 대응한다. 나는 메가도스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다. 따라서 지금도 가족에게 필요 이상의 제품을 권한다. 메가도스의 핵심은 더 하는 것보다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인 임상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양을 단기간에 섭취하는 것보다 필요 이상의 양을 지속해서 섭취할 때 몸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메가도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맞다 틀리다라는 이분법적으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인간은 체질도 살아가는 방식도 각기 다르고 먹는 방법도 다르다. 아울러 생물학적인 나이와 실제 나이도 각기 다르다. 그럼에도 인간을 하나로 분류하고 공통의 섭취량을 정해서 천편일률로 따르게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논문을 찾아 읽다 처음 보는 용어를 발견했다. 히든 헝거, 숨겨진 영양 결핍 정도로 의역할 수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마이클 스톤 박사는 외형적으로 영양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미량 영양소 결핍으로 대사장애, 면역, 내분비, 인지기능 저하, 신체 발달 지연, 만성질환의 근본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다. 룰루 밀러가 저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기술한 것처럼 우리가 정의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과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 앞에 바벨탑을 만들어서 창조의 질서에 대적했던 인간의 경험이 포기해진다. 연구와 임상, 실제적인 체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각기각층에서 긴 시간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분자 교정학으로 메가도스를 연구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비타민과 미네랄로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면 몸이 스스로 질병을 물리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평생 몸소 실천하며 살았다. 100세 시대를 미리 본 사람들의 100년 이야기 집필에 도움을 준 프랭크 스트나드 박사님께서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의 만남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폴링 박사가 스탠퍼드 대학 교수이자 미국 화학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무렵에 한 세미나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는데 수시로 비타민C를 복용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당시 폴링 박사는 비타민C 메가요법을 주장하면서 학계의 일환으로 취급받아 영국왕립학회 주간 DNA 관련 시포지엄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고도 개덕권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한 수모를 겪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케인즈대학교 부서 리처드슨 연구소 소장으로서 천연원료를 이용한 동종요법 치료제 연구에 혼신을 바쳤다. 그래서 이 회사의 뿌리가 되는 렉서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이 이 연구소를 인수합병하게 되면서 초대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이때 개발된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셀룰라 베이직으로 지금까지도 심장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으니 놀랍기 그지없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또 회사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링의 법칙. 전동휠을 타다가 넘어져서 손목 언저리에 찰과 상을 입었다. 전동휠. 응급조치로 생수를 부어서 살균하고 집에 들어와서 꼼꼼하게 드레싱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 부위와 통증과 함께 열이 느껴졌다. 통증은 이해가 되지만 열이 왜 생기는지 궁금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증인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호전 반응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처가 생기면 면역세포들이 상처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모여들어서 세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세포의 활동 증가로 상처 주위에 열이 생긴다는 것이다. 상처 주위에 이렇게 상처 주변의 열은 치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한 회복 반응이면서 치료의 전조 증상이다. 호전 반응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빠진 건강이
특정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건강 반응이다.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서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고 정의한다. 이 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호전 반응이 나타나며 때로는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될 수 있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유효한 성분들이 병약한 특정 부분에 공급되어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익한 증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제품이 몸에 들어오면 생물학적인 분해 과정을 거쳐서 세포로 흘러들어간다. 특정 성분이 세포 안으로 공급되면 유전자는 빠르게 반응하며 유효한 성분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예를 들어서 간에 독소가 빠져나오면서 몸에 뼈리가 생기거나 동공의 모세혈관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혈관 안에 정제된 독소들이 부풀어 올라 떨어져 나가면서 청열과 눈곱이 생기는 건강 반응이다. 리처드 도키슨이 저서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전자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강화해서 건강한 유전자를 복제하고 이것을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 호전 반응은 마치 작물이 모종을 하면은 발육이 활성화되고 생육기간이 늘어나 파종하는 것보다도 수확량이 월등히 늘어나는 것과 같다. 모종으로 식재된 식물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연물을 흡수하기까지 가혹한 몸부림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처럼 몸도 회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양의 건강 반응을 거치면서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전 반응은 증상만 치료하는 약물 치료와는 다른 근본적인 치료이며 스스로의 회복의 시간을 견디는 것처럼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림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 이 제품을 복용하면서 나에게도 여러 증상이 나타났다. 몸이 가렵고 발진이 생기고 고열이 나고 설사가 반복되고 처음에는 부작용이나 또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열흘 넘게 40도 가까운 열이 나서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열흘이 넘게 열이 엄청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몰라서 며칠 동안 먹지 않고 뱉어보기도 했다.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고열이 나는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관계자에게 물어봤지만 호전 반응이라며 물을 많이 마시고 견뎌보려며 그러면 좋아진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래서 섭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한다. 예컨대 당뇨병인 사람이 혈당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 아토피가 더 심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나타났다면 걱정보다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체내의 독소가 중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흔히 호전 반응 혹은 명현 반응이라고 한다. 호전 반응이란 질환을 극복할 수 없는 몸이 극복 가능한 몸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한다. 내 몸이 혈액암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복 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호전 반응이란 몸의 건강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이다. 제품 초기에 호전 반응을 몰랐던 나는 병을 극복하자 이것을 섭취한 것인데 오히려 얼굴이 붓고 고열 증상이 반복해서 불안한 마음과 함께 모든 것이 헛수이 보인 것 같은 좌절감에 휩싸였다. 가까운 지인들과 내가 만류할 때 이것을 그만두었어야 했던지 아닌지 또 고민할 수가 않을 수가 없었다. 고민을 이것을 그만둬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참 그런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지식이고 이 지식의 확신이 더해졌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상태로 가는데 대부분은 여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이런 또 불안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호전 반응은 주로 과거에 아팠던 것이나 치료했던 것에서 먼저 나타났다. 무릎이 크게 찢어져서 깨민 적이 있는데 염증 치료에 사용한 항생제가 피부 안에서 남아서 피부를 뚫고 나오면서 아물었던 상처가 부어 올랐다. 또 위궤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보니 복통이 나타나게 됐다. 또 덧났던 상처 부위가 아물면서 이전보다 흉터가 줄어들거나 소화기능이 좋아졌다. 한때 변비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변비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해지는 호전 반응 이후에 장이 좋아지고 혈색도 밝아졌다. 혈액암 진단을 받기 전에 야뇨증으로 고생을 한 것은
내가 정정 이야기하는 에피소드이다. 그만큼 나를 가장 괴롭혀온 질환이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에도 가보았지만 11 금수와 글로벌 유명 제약회사의 전문 치료를 처방받고도 차도가 없었고 절망감만 가득한 제 불편을 견디며 살아야 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프로스테이트라는 것을 메가더스로 복용하면서 증상이 조금씩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